이제 제2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가 이제 계획 파트 중에서 국가계획 제외한 이제 첫 광역도시계획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머릿속에 기본 틀을 갖다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보다 먼저 앞서 광역계획권이 먼저 수립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먼저 수립돼야 된다. 그럼 이런 것이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정하는지. 그럼 광역이란 몇 개 이상, 도시라는 것은 행정적 입장에 따랐죠. 그래서 특광자, 시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시, 군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특광자, 시군 이렇게 외웁시다. 그러면 여기 몇 개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시도가 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앞에 두고 도 앞에 붙인 건 광역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하겠어요? 국토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다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군에 있다. 자, 이거는 기초자치시고 이거는 광역시나,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꾸 이걸 혼동해서 그러시는데 이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걸쳤다. 그럼 이건 누가 하겠죠? 도지사. 그러면 광역시장은 지정할 일이 없죠? 이렇게 보면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을 갖다 하는데 지정할 때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왜 지정하느냐? 그 이유와 절차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자 특광자 시군에 그렇죠? 공간구조의 상호 연계. 첫째, 공간구조의 상호 연계란 말이 있겠구나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보존하고, 세 번째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 어떤 절차로 다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준다면 자 단위가 있고 범위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에서 시군 그러니까 구 단위 그러니까 군이다 그러면 군이면 어디나 읍면 단위까지 묶을 수 있어요. 일부도 묶을 수 있어요. 전부 묶을 수도 있고 일부 묶을 수 있다. 그 묶는 절차는 어떤 경우가 필요하냐 절차는 제일 먼저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 그럼 이때 의견 청취하는데 미리 자 직권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해서 지정한다면 당연히 의견 청취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전문기관이죠. 심의를 거쳐요. 심의. 자, 그래서 우리가 심의라는 것은 그 의결하는 기관에 또 하는 걸 심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시험지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도에 걸쳤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시군에 걸쳤으면 도지사. 그래서 시란 말을 갖다 구별하면 될 것이다. 그 왜 하느냐? 목적은 저도 안 썼지만 여러분들 보면 둘 이상의 그죠? 특광자 시군의 공간구조의 상호 연계. 그 다음 환경을 갖다가 가서 뭐하러 볼 수 있어요? 보존하고 또 나가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럼 절차는 직권할 수 있고 요청할 때 의견 청취를 듣습니다. 네, 전문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 통보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하는 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을 먼저 지정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기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수립권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이겁니다. 수립권자는 must에 해당하는 경우, 그냥 ought, must라고 합시다. 해야 한다와 can, 수립할 수 있다. 이걸 갖다 구별해 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고, 그럼 여기 보면 수립이란 말을 썼다는 것과 이 아니란 말을 썼다는 것을 구별할 때는 성격부터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광역도시계획하면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 수립권자 중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하고, 자, 이 경우에 다음 가서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준, 절차. 이것이 여기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요. 자, 우선 광역도시계획이란 건 광역계획이 먼저 지정됐더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다음 경기도 일원에 대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거다. 그러면 부산권이다. 그러면 부산권이라는 것은 부산 광역시라든가 그 옆에 있는 양산시라든가 김해시라든가 이걸 갖다 통괄해서 부산권역이라 그래요. 그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 가지고 소송이나 쟁송, 넓은 큰 다툼을 쟁송이라 하죠. 쟁송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없다? 쟁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쟁송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까지 모두 포함돼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포인트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수립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거기 관할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 그랬죠? 통지합니다. 통지받으면 이 시도지사가 3년 내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3년 수립. 그래서 3년 내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봅시다. 여기는 누가 지정했죠? 시도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지정 통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장 군수가 몇 년 내, 역시 3년 내 수립해야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볼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그럼 공동을 하려면 뭐가 거쳐야 되겠어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몇 년 내? 3년 내.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한 거예요. 누구한테? 지정권자.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각각. 알겠죠? 빨간 거는 국토장관. 줄여 쓸게요. 국토장관. 밑에 있는 것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이 3년 내 수립해서 3년 내 승인 신청 안 했다. 그럼 누가 직접 해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하야하는 거고, 얘도 3년 내 안 했다. 그럼 도지사가 직접 하야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국토장관이 직접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국가계획 관련됐다. 반드시 국토장관이 해야 한다. 그럼 결국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수? 4가지 경우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역시 교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했으면 알 수 있죠. 두 번째, 자, can,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할 수 있다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여기 보니까 필요나 요청에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서 시도에다 걸쳐서 지정해서 시도한테 지정하면 국토장관과 시도자가 같이 하자 할 수 있게 거꾸로 시도자가 국토장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필요 요청이라죠. 자 여기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같이 합시다 했고 도지사가 같이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필요 요청이란 말을 쓰게 되는 그런 can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누구랑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시도지사하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시장군수랑 도지사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는 거꾸로 여기 있는 이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단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단독도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수립권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 보면 같이 한다,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분명히 했죠? 그럼 공동으로 수립할 때 뭐가 필요해요? 협의가 필요하죠. 자, 여기도 공동으로 수립하면 반드시 뭐가 이래야 돼요? 협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랑은 협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여러분들 이기주의가 작동합니다. 뭐든. 왜? 님비중군, 핀피중군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님비중군, 핀피중군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 집단적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 not in my backyard. 자, 혐오시던 나의 뒤뜰엔 죽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서 핀피중군, please in my front yard.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가장 여러분들 유익한 시설 내 앞뒤로 해달라. 이렇게 서로 간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회를 갖다 둘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럼 협의회는 뭐가 있느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는 가서 이를 갖다가 협의, 조정, 자문을 위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나올 수 있죠.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조정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봐줘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면 3년 내 시도사가 3년 내 공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시장 군수가 3년에 도지사가 통지하면 시장 군수가 3년 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요 얘기네요. 따지고 보면 여기가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각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을 할 때는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 절차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가 문제되는 거죠. 공동으로 했다. 그럼 너도 보고 너도 와라. 도시계획위원회 출석하라. 의견 제출하라. 그럼 그 자리에서 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가서 기한을 정해서 가서 좀 잘해보세요 하고 조정을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면 직권으로 오세요. 해서 너도 얘기해봐. 어딨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출석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내용은 반영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 시장군수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간의 협의를 권고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럼 직권 조정하면 결국 뭐가 필요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심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출석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하게 할 수 있겠고, 그럼 거기서 내용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여기 키워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 문제 풀 때 포인트고, 또 다시 키포인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요,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기는 어떤 필요한 정책적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의 녹지체계 환경체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역계획권의 교통, 물류,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또 광역계획권의 문화, 여가. 우리가 공간구조니까, 환경이니까 문화, 여간공간, 방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있네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그러면 아니죠. 지정이 돼야 광역도시계획을 3년 내에 수립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 기준 자체는 누가 분명히 정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계획, 상위계획 국가계획이 있었죠. 국토종합계획인, 그렇죠? 그래,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그다음 특광자 시군의 기능 분담. 그래서 일반적인 무질서 확산된다. 특정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괄적, 개괄적으로 해야죠. 개별 구체적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가져간다 하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고, 부분별 계획을 서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새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게릴라성 호우 같은 재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친다면 이 절차가 두 가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수립 절차와 승인,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절차, 승인 절차, 공고 절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립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기초조사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기초조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미리 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에 있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또 나가서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기초조사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필수적 절차고 미리 인구에 대해서 인구 센서스가 됐다면 그것도 요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청회를 열어야 돼요. 공청회라는 건 공개적으로 모여서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주재자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주재가. 그럼 일정한 장소에 모여다 보니까 미리 개최 14일 전에 알려줘야 되겠죠. 이래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단위별로 개최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수개의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싸움이 나올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본다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주재한 자는 국가와 관련된 국토장관이, 그 다음 지방과 관련됐으면 시도사가 주재자를 지명하는 거다. 다음에는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의견 청취는 누가 의견 청취하느냐? 바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겠고요. 의회 것이 있겠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것이 있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특별시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잘 몰랐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통해서 구청장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결국 우리는 시에 대한 구에 대한 관점보다도 계획은 구까지가 아니라 군까지니까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견을 갖다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장 군수가 가서 의견을 드려야 되겠고 미리 그럼 시군구 의회 주민의 대표위원이죠. 거기에다가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국토교통장관이 한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만약에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장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국토교통에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거는 절차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상 체계를 갖다 잡아가야지 하는 걸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의견 제출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 의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만 14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3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승인 단계를 하려면 뭐를 거쳐야 되느냐?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필수적 절차입니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협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그러니까 관련 부서장들 있잖아요. 관련 장관들 있잖아요. 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걸 협의라 합니다. 다음 심의는 거기에 전문기관이 있겠죠. 도시계니까 중앙이면 중앙도시계, 지방이면 지방도시계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반드시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협의 요청받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뭐가 필요할 거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는 이건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고. 그럼 이때 승인권자는 두 가지 아닙니까? 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라면 국토교통장관한테 승인받는 거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도지사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합니까? 도지사가 혼자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도지사는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는다면 틀리는 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같이 했다. 그럼 같이 한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국토장관 승인받는다. 그 말은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봅시다. 이 승인해 줬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승인해 줬으면 승인권자인 국토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송부해 줘요. 보내줍니다. 뭐 하라고? 공고하고. 공고. 공고라는 건 뭐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뭐라 볼 수 있죠? 공고. 그래서 그럼 공고시켜서 이를 갖다가 열람시킨다. 그래놨죠. 제가 그랬죠. 공청회 개최 빼놓고는 다 며칠이다? 30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거기 국토이객민법령상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면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뭐를 우선하겠죠? 상하 위기질서관계 배웠죠? 광역도시를 우선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 광역계획 광역시장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누가 있다? 도지사가 있다.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한다? 국토장관. 그 다음 시군에 걸쳤으면 누가 한다? 도지사가. 그래서 광역이란 말은 없으니까 광역시장만 없으니까 2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 경우. 자, 이제 이쪽 보세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다면 그러면 단도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립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광역도시 수립에는 반드시 뭐를 갖다가 거치면 필수 절차를 했죠. 기초사 공청회, 협의 심의. 생략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면 될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미적인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제일 먼저 할 것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또 광역도시계획 성격 수립권자, 그 다음 여기 조정하는 것 잘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는 뭐에 관한 사항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군이라고 알겠죠? 특광자 시
군의 자 여기 보면 기본적 공간구조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의 무슨 계획이다?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무슨 계획? 종합 계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건 이것이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그랬죠? 지침이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랬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앞서도 배웠습니다. 그 여기는 성격은 역시 뭐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대내적 구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할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느 걸 더 우선해야 될 거냐? 자, 우리가 봐요. 얘는 광역도시계획과 비교하면 광역도시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하면 뭐가 우선하죠? 기본계획이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겠다 해도 행정쟁송, 소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수립하면 자 여기에 수립 대상 지역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수립권자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은 자기 관할하는 어디? 도시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겠어요? 특, 광, 자, 시, 군에 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수립권자는 거기에 관할한 짱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속된 짱. 제가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게 중요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이 수립하는구나. 그러면 뭐 국가계획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수립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광자, 시장, 군수라고 머릿속에 하면 되겠고 그럼 자기 관할구역은 자기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접시군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시군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뭐라 갖다느냐 협의를 거쳐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전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일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관할인데 자, 이 말이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다. 그럼 요것이 시험지 나오면 가장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왜? 안 한다 소리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한다 소리, 안 할 수도 있다 소리죠. 그래서 요 박스 내용을 잘 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연천구는 인구가 만약에 4만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원도 홍천구 인구가 7만이다.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거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뭐라고 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립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모든 시군이 한다면 X가 되는 거예요. 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그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아니할 수 있다는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포인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갖다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접시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러면 전에죠. 자, 여러분들 구미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경상북도 구미시. 그리고 옆에 김천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포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되는데 그쪽에 보면 남면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 단위의 일부를 갖다 가서 구미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또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면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이제 읍이 됐지만 그런데 그런 쪽도 포함시킨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역시 정책 방향인데 가장 중요한 지역적 특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걸 갖다 브랜드화 시킨 경우가 있어요. 하이서울. 이것도 하나의 공간 구조에서 브랜드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문화재, 우리가 500년 도읍지로서 뭐 600년 간 이런 경우 각각의 뭐가 있어요? 공간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하면 플라이 인천. 그러면 그럴 만한 인천국제공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배후 도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송도 신도시 같은 거. 또 거기에 따라서 영종도 같은 국제공항 도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공간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생활권 인구 배분, 토지 이용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 그다음 환경 보전 관리,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기반시설입니다. 이거는 기반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야. 그다음 공원과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 대응, 방제 안전. 그다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인데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뭐 미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재정 확충 관한 사항, 재원 조달 이런 것이 그 내용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 충전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역시 기본적 공간구조의 종합계획으로서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략적 포괄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어 산촌의 인구 밀도 이런 것은 상세 정도가 같아 틀려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되겠고 다만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분별 계획은 통일성, 일괄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위치, 개발 가능, 단계, 시차를 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녹지축, 생태계, 농림, 경관, 산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또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키워드적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본다면 절차죠. 절차를 여기 보니까 수립, 승인, 공고 단계로 되어 있어요. 역시 똑같이. 그러면 기초사 필수입니다. 기초사에는요. 뭐가 더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요. 토양,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성 등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 그다음 오늘 도심지에 갑자기 계열성 호우에서 취약성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우면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금정산 사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때 5년 내 재취약성 같은 즉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공청회 필수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가서 이제 의견 청취는 여기는 지방에서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최말단인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의견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관자가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누구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수립관자가 오직 누구였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얘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죠. 과거에는 국토교통부가 승인받았지만 지금 지방으로 다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는 자 만약에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경기도지사한테. 충청북도 계산군이다, 증평군이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때 승인하려면 역시 절차로서 뭘 거쳐야 되겠어요?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협의 심의를 거쳐요. 그럼 이같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주면 그 내용 갖다 송부합니다. 자, 누구의 경우냐? 도지사의 경우는
시장 군수한테 송부하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걸 갖다 공고하고 일반한테 열람.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공청회 개최 제외하고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며칠 내? 30일 내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열람 공고해서 뭐 시킨다? 열람 역시 며칠? 30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도시군 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것이니까 이 기본적 공간구조라는 것은요. 변화해 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예를 든다면 예전에 서울에 김포공항이 자, 국내 다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그 중에 국제의 주 기능을 어디로 했어요? 인천의 영종도로다가 옮겨갔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영종도가 뭐라냐? 플라잉 인천이라 했죠. 그럼 플라잉 인천이라고 한 것은 결국 공간구조인 공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걸로 갔기 때문에 공간구조가 변하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가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구조는 변해가기 때문에 몇 년마다 재검토하느냐? 5년마다 재검토하고 그 재검토된 내용은 집행계획인 사업계획에도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그럼 이걸 갖다 정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국가계획이 있다 그럼 정비할 때 반드시 그것도 포함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자, 국가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옛날엔 보금자리라 했지만 지금 이제 공공주택 정책 아닙니까? 행복주택 이런 건 국가계획이라면 그것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하겠다는 걸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반드시.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풀면서 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아니죠. 인접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인접도 한다 그랬습니다. 인접시도 할 수 있어요. 사전에 뭘 갖다 거치면 된다 그랬어요. 협의를 거치면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어디가 있었느냐. 자, 여기 보면 자기 관할이지만 인접시군도 협의를 거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자 상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를 우선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7만 명의 군은 어떻게 했죠? 수도권에 속하면 반드시 하지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냥 아니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이네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이 변경하는 공청회 아니죠. 변경에는 새로운 내용의 법에 공청회 해야 됩니다. 필수적 절차입니다. 다음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을 수립하면 국제 아니죠. 자체적으로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승인받지 않고 확정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아시면 전반적 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